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시장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내일 옵션 만길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이 선물 쪽에서나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너무 많이 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장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금일 1939.88포인트, 딱 1%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올라가지 못할 자리대에서는 이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19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대를 그려보게 된다라면 약 1930포인트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권역, 상단권역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에는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1%대 조금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중국의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말장, 지금 연휴가 있었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시초가에 좀 영향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길이라는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선물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약 3,300억 가까이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5거래일 중에서도 최고로 많은 이 매도 금액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0.5% 이내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개파락이 나와서 출발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매수관 쪽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은요, 매수입니다. 매수고요. 단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차별화는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로 잡아볼 부분들이 환율이죠. 1030원대를 갭으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출주들에게는 다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엔 경기 방어형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빠지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런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의 한머니 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구장창 외쳤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은 이런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율이라도 제대로 방어를 했어야죠. 그죠? 환율 방어를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 점에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역시 코스닥 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세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이미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계속 모아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주식 비중이 100%다. 그렇게 주식 비중이 100%다. 이러신 분들은 꼭 참고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은 결국은 상방향 쪽에서의
조정, 즉 과도한 조정, 과매수, 과매도 구간 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매수를 해야 되는 권역대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고, 이 권역대에서 결과적으로 하방 추세를 꺾느냐, 즉 다시 상방 추세를 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하방 추세를 꺾을 만한 아무런 이유 딱 하나 있죠. 바로 환율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작은 종목들, 즉 코스닥에서의 작은 종목들이 환율 방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가볍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쉽게 빠뜨릴 수 없는 장인데, 금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600억, 그 다음에 기관들이 200억 정도를 이상을 팔았습니다. 도합 한 800억 가까이 되는 물량들, 즉 750억 정도 되네요. 그 750억 되는 물량들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음봉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강한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 매수 권역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부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옵션에서 이렇게 단기성 한머니 자금을 밀어놨다는 것은 내일장도 크게 기대해 볼 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옵션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 영향에서 빠르게 회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내일장에서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 가시면 된다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아 가실 때 우리 정지현 멘토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거래대금이 워낙 부재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종목별, 선별 종목장에서 선별적 상승장 예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종목 상담하시고 교체할 종목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계속하고 있죠.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큐 여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일단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저희가 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인데요. 그 대안주에 대한 정답,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고개, 6고개를 진행을 하죠. 그걸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담긴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에도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대안주죠.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스마트카 관련 기업입니다. 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PNS를 매수하셨네요. 1,52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한솔 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8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됐다가 테마의 흐름을 타면서 22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대가 꺾이거나 이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350원, 138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16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보는 것보단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빠져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24,800원에 비중 20%고 20%라고 3560님 남겨주셨네요. 자, 제일기획 지금 추세 선상으로 보면 아직도 둔각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이 상승한다는 가닥 쪽으로 본다면 지금 바닥 권역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명확히 지지를 받는 구간이 23,100원대 구간입니다. 여기가 늘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자면 지금 중심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22평을 정확하게 오늘 지지선을 확보해 가면서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점도 이 제일기획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은 반드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를요 25,000 일단은 단기적 목표가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요. 단기적 목표가 25,500원, 그 다음에 중기적 목표가는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매수하셨네요. 37,000원에 비중 5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밀려 내렸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라면 잠깐 벗어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박스 권역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결국 32,000원 라인대죠. 이 32,000원 라인대까지 저점 권역으로 해서 박스 권역으로 일단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산그룹주들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죠. 화력발전뿐만이 아니라 담수화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 진출을 해 놓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두산중공업이 나름대로 이 중국 쪽에 수혜가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비중이 50%이시니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31,700원짜리대가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나왔었죠. 일단 31,700원짜리대죠. 이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박스 상단 권역이죠. 매수가 부근이기도 합니다. 37,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게 저희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요이님. 이분 여전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오답을 보내주십니다. 현대EP 땡입니다. 자, 이건 자동차 경량화 쪽이죠. 차량 경량화 쪽인데 스마트카 쪽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 12,990원에 20%. 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13,000원인데
일단은 우리 산업은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죠. 왜냐하면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이에요. 뭐냐면 전기차 쪽이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은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3,700원대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 목표가는 16,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지선을 명확히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을 내주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이 강한 지지대, 즉 12,200원대가 강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 산업이에요. 전기차 쪽이죠.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라도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락앤락을 매수하셨어요. 16,200원에 4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락앤락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즉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름대로 중국 시장 쪽에 개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 이 업체들과 조인을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이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일 같은 경우는 신저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었죠. 일단 매수가가 16,200원입니다. 16,200원짜리 때라면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락추세 때입니다. 여전히 하락추세 때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7,500원짜리 때죠. 17,000원에서 17,500원짜리 때,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더 전개가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종가상 1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다만 내일 같은 경우도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 반도체인데요. 44,500원에 비중 20%. 매수하자마자 내리막이네요. 별일 없는 거죠. 9234님 남겨주셨습니다. 별일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분명히 시장에서의 해석은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회사 자체가 실적을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를 자꾸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쁘게 결국은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좋을 게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 자체에서 어떤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스스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빠져버렸어요. 지지를 받아야 될 39,500원대 부근을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감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 거의 왔어요. 37,200원대가 지지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지는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조명산업 자체가 성장 섹터 쪽에 있다는 점 아직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 62평을 깨놨어요. 근데 월봉을 체크해 본다면 이 월봉이 지금 아직도 추세상으로서 각도를 꺾고 있지 않다는 점도 체크를 해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이건 월초에 약한 흐름, 즉 그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래꼬리를 달고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예. 합성한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앞으로 주력 사업 쪽을 스마트카 쪽으로 잡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유, 제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13,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됩니다. 아, 50%요? 네. 이거 혹시 금융위기 때 매수하셨나요? 금융위기 이전이었죠. 제가 2005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4년인지. 아, 2005년도경에요? 제가 네네. 저번에도 지금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네네. 제가 주식을 전부 이렇게 묻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근래에 보니까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 네. 이거를 저는 지금 이렇게 내용이 안 좋다면 목표가를 한 3만 원을 제가 잡아 보고 싶는데 네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며 네. 3만 원 올 수 있을지. 그래서 자, 일단 삼성중공업을 2005년도경이나 2006년도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보니까. 네,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57,0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맞습니다. 거의 네. 뭐 8, 9년 정도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일단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일단은. 묻어놨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주식을 방송을 좀 봤는데 네네. 아, 이거 과연 이렇게 묻어놓는 게 좋은 건지. 네. 그런 지금 자꾸 머릿속에 혼돈이 오네.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이 삼성중공업에 포함된 부분들이 조선 섹터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 LNG선에 대한 발주 수주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올해 네. 연초에.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아직까지 조선 섹터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네. 일단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조선주를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적자로 전환, 적자 폭이 커졌고요. 글쎄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좀 했고요. 네네. 만약에 현대미포조선까지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네. 조선 섹터는 당분간 좀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포조선 아직 발표 안 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봐야 되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예. 한 2만 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22,000원짜리대가 지지 라인대가 하나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자리대는 아마도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결국에는 이탈- 2만 원 정도 때까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이렉트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바로 이렇게 쭉쭉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보통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했을 때 주가의 얼추 바닥권역이 좀 나오는데 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즉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3만 원 정도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자리 때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것인지 네. 한번 올라가줬다가 또 밀릴 것인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2만 원, 22,0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요 자리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인 다음에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진바닥이냐 아니면 좀 더 빠지느냐 요 네.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2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분들은 지금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뭐 29,000원, 3만원, 그 정도 일단 보시고 나서 일단 50%시니까요. 네.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 맞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요. 네. 또 이만큼 이 7,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정말로 수익이 날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는 것보다 우쪽으로 보고 한 3만 원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네.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네. 문자 한번 주세요. 다시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 올라오면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다우기술입니다. 아, 다우기술요? 네. 매수가는요? 15,500원에 20%거든요. 15,500원에 20%. 예. 손실 크게 보고 계신데, 뭐가 이렇게 신나셨어요? 통화한다는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반갑잖아요. 예. 일단은 다우기술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자회사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그죠? 예. 네. 그런데 다우기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어발식 확장 사업이잖아요, 그죠? 약 예. 17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옛말 속담에 뭐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뭐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바람 잘 날 없죠. 그러니까 예.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바람 잘 날 없으니까. 근데 이 다우 기술과 대비해서 이 다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다우 데이터는 계속 지금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다우 데이터 하나만, 이 다우 데이터도 다우 기술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우 데이터 하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쪽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우 기술이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지받아야 될 구간이 14,100원대는 항상 늘 지지를 받아와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깨고 내려왔거든요. 예. 물론 지금 살짝 깼지만 내일 바로 들어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서 쉽게 못 들어 올린다는 상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깝죠, 그죠? 지금 15,500원에서 한 1,500원 가까이 손실인데 예. 저는 교체 매매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 매매를요? 예? 교체 매매를요? 예. 다우 기술을 차라리 조금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고 다우 데이터 쪽으로 옮겨보세요. 다우 데이터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 많은 나무, 즉 사업 영역을 뚜렷이 하고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바람 잘 날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 어떤 사업에 집중된 영역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건 너무 지금 방만하게 오히려 문어발식으로 확 확장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네.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 크게 나쁜 회사는 없어요. 기움증권도 그렇고 다우 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근데 그 나머지 반개 자회사들 중에서 보면 실적이 되게 안 좋은 회사들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네. 반등 시에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군을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빠르게 반등이 오더라도 14,500원대에서 계속 머물 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4,500원 이상으로 지금 확 올라오기는 힘들다니.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런 알겠- 얘기 들으셔서 죄송해요. 기분 아닙니다. 좋게 전화하셨는데 기분 나쁘게 끊으셔야 되겠네. 기분 좋아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예. 아,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21만 원이고, 예. 21만 원이요? 예,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20%요? 예, 예, 예. 자,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으세요? 예, 한 3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내리네요. 아, 3년 되셨어요? 예, 예. 그럼 거의 뭐 2011년도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21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지금 예. 손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셨어요. 예, 너무 어떤 너무 부분들이 좀 많아. 궁금하세요? 아, 지금 거의 50% 내렸는데요. 더 네네. 이상 뭐 최저점이 얼마까지 갈란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자, 일단 지금 다행인 건 일단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일단 다행입니다. 예, 일단은 예, 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못 올라가는 게 유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지금 SK이노베이션 정유업체로 좀 분류가 돼 있죠. 예, 예. 유가의 정제 마진이 이게 유가가 지금 120불 정도는 돼야지 정제 마진이 증가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수입 구조가. 근데 예, 그 예.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 이제 향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유가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병금매토님이 ELS 락인 막 얘기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예. SK 그것도 있거든요. ELS도. 네, 근데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1만 6천 원 정도가 되게 되면 락인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다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예. 결국에 이제 원금의 손실까지도 일단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매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얼추 다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을 다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예, 예. 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부분들인데 예. 10만 한 5천 원짜리 때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예. 아마도 이 자리대는 지지라인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빠져봤자 주당 뭐 한 5천 원? 그 정도, 5,000원, 예. 예, 주당 한 5천 원 정도가 빠지게 되면 이때 이 자리대에서는 크게 밀릴 자리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예. 이제 실적에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2분기 때부터는 대부분의 다 종목군들이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실적 발표라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들 의구심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거라는 거. 근데 가격적인 부분들은 한 10만 8천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그 저점 라인대로 좀 작용할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매도세가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지금 예. 외국인 쪽은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 8거래일 정도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예. 얼추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낙폭과대로 예.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예.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예. 약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예. 이제 그때 전화를 주시게 되면 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낮출지 아니면 예. 조금 더 지켜볼지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예. 그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예. 죄송하지만요. 네. 이 가격이 10만 5천 원 가면 또 ELS가 또 들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 10만 5천 원까지는 저점이 안 되려나 걱정되네요. 일단은 그 ELS 부분들은 아마도 락인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 부분들은 그러면 ELS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네, 정리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4자, 5자, 2자 들어가신 4252님,
많이 틀리신다고 얘기했죠. 그 비슷한 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5272님, 이분도 5자, 2자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MDS 테크랍니다. 땡! 제가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었습니다. MDS 테크와 더불어서 같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33님, 정답을 맞추셨네요. 안녕하세요. 연주 잘 보내셨나요? 이발 시원하게 하셨네요. 정멘토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발 너무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4252님, 현대중공업, 현대공업은 또 뭡니까? 자, 땡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대답까지. 땡입니다. 이분, 이제 드디어 저희 스태프분들도 이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한 번쯤은 꼭 모습을 드러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대안주 힌트 2개 맞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동차 진화의 최종 단계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예. 혀가 꼬이셨어요? 최종? 6번째 하세요. 예. 예. 이걸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정보은행입니다. 구려 힌트.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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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원익 IPS. 원익 IPS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9,000원이고, 9,000원이요? 예, 거기서 60%를 차지합니다. 60%요? 예. 아,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따라갔는데, 네. 거기서 지금 얼마까지 갈 것인가 매도 시점이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매도 시점이 놓쳐가지고, 네네. 거래를 보고 이랬거든요. 자. 이번에는 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갖고, 제가. 네. 일단은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죠? 예. 근데 점점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거는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라고 있었어요. 예, 예. 삼천리 자전거 기업 아시죠? 예, 압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매도가 나올 때쯤, 즉 예. 매도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요, 네.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을 때 네. 그때 절반 정도를 딱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시면 돼요. 아. 업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으로만 좀 놓고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55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약 900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의 5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 때 고점 자리대 보이시나요? 이 자리대 11,000원대에서부터 한 11,500원대 이 자리대가 고점권역이죠? 예, 예. 이 자리대가 한 차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1,500원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예. 욕심은 크게 갖지 마시고 지금 현재 20% 가까이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1,000원 넘어가고 한 11,500원 정도 되게 되면 절반 정도만 일단 챙겨주세요. 예.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시간 한 같아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고 오히려 2분기 때가 1분기 때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예.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예. 적어도 2분기 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7월달, 8월달 이 정도까지는 일단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예, 안 그래도 외국인 네. 나가는 거 지켜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물량이 좀 서슬 줄어드는 거 느끼갖고 네. 빨리 나와야 되나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잘 하신 거예요. 판단은 잘 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 조금씩 챙겨주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인데요. 9,410원에 비중 30%라고 4094님 남겨주셨네요.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분명히 제가 7,000원 초반대에 매수해서 아직도 들고 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7,000원 초반대에서 매수해서 지금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계속 행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즉, 기간 조정이죠.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곳에서 굳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추세를 꺾는 시점이 바로 8,800원대입니다. 그 8,8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요, 11,000원 밑에서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7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하게 이 종목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그룹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지분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1분기 때 실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2분기 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는 전부 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4만 주, 4월 30일경에는 54만 주 대량의 매도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매수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대량 거래가 일단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러면서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72,000원, 71,000원대에서부터 한 62,000원,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시간은 소요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S5에 대한 부분들, 일단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당분간 좀 시간적인 소요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즉, 2분기는 넘어서서 3분기 때 정도까지는 가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박스권 62,000원에서 72,000원, 71,000원, 요 자리 때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23,800원에 비중 100% 8870님 남겨주셨네요. 자, 스카이라이프,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지금 스카이라이프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IPTV, 즉, LGU 플러스라든가 SK텔레 브로드밴드라든가 KT 쪽의 어떤 IPTV 쪽이 훨씬 보급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대답은 후자 쪽인, 이제 통신사들의 어떤 IPTV 쪽입니다. 그렇다면,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왜 계속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빠지는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성장 하락 쪽, 즉 둔화 쪽으로 보고 있다는 시장의 해석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목을 바닥권이라고 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100% 실어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한 수익 구간 중일 거예요. 근데 24,5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와봤자 25,000원대예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걸 확률이 높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바닥권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 접근이에요. 그렇다면 24,500원대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런 종목보다는 자, 상식적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웅제약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72,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4위권역이죠. 일단 대웅제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은 이격조정, 가격조정과 이격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점 자리대가 약 66,000원 자리대입니다. 66,000원 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65,500원 자리대네요. 65,5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74,000원, 75,000원 이 자리대 상단권역으로 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제가 꼭 좀 예병곤 씨한테 연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인터파크를 예. 증권사에서 예. 홀딩해라고 권하길래 예. 이제 100% 홀딩이 돼 있는데요. 비중 100%예요? 아니, 제가 다른 종목이 없다가 보니까 예. 계속 물타기를 해갖고 인터파크를 많이 들고 있다가 보니까 100%가 됐네.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주식이. 예. 그래서 매수가는 어떻게 되신대요? 매수가는 지금 12,400원입니다. 12,400원. 예. 손실이 크시다, 그죠? 그 물타기를 하다가 보니까 12,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이 종목 상담이 안 될 때는 예. 저녁에라도 예병곤 씨 연결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아. 잘 하시더라고. 제가 이 방송을 꼭 보거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일단, 인터파크가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예. 거래량을 크게 키워가면서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예. 일단 좀 안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터파크가 왜 오늘 이만큼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단순 시장 루머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파크의 지금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라든가 인터파크 INT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몰리면서 인터파크 쪽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금일도 보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인터파크에 대한 매도 부분이 과연 단기적인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청산의 개념이냐. 그러니까 이건 옵션 만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할 때 전체 종목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즉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보면 너무 걱정하시는 구간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들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은 정말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이런 종목 상담을 누가 들을까 봐서도 부끄럽고 이래서 잘 못하는데 오늘은 예병곤 씨한테 항상 이렇게 전번에 한진칼도 손절해라 할 때 제가 좀 못해갖고 조금 손실을 보고 날리고 이래갖고 그때 예병곤 씨가 한진칼도 23,300원이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들고 있다가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날리고 알겠습니다. 또 지금 시간 관계상요. 제가 전화 꼭 드릴게요.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 상담 상관없이 항상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프로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전화 좀 해주실랍니까?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6644번님, 번호 좋고! 자, 당첨되셨다는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주 오늘 바로 인포뱅크에 냈네요. 제가 공개방송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원고 쓸 때는 약한 상승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좀 나서 원고 쓰고 난 이후에
자, 인포뱅크, MDS 테크와 마찬가지로 좀 유심히 살펴보실 것 당부드리겠고요. 자, 시장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장 조금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차분한 관망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